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월요일 RK9 뉴스입니다. 최악의 무차별 총기 참사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밤 콘서트장을 향해 총격을 가해 피해가 더 컸습니다. 오늘 뉴스는 고급 호텔이 몰려있는 라스베가스 도심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총기 난사 사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라스베가스에서 발생한 이 총기 난사 사건 피해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9명이 숨지고 53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총기 난사범은 호텔 32층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먼저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10시 8분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델레이 베이 호텔 반대편에 위치한 공연장을 향해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현재까지 최소 59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수도 500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The number of people that have died associated with this event has increased. Right now we're using the number of 58. The number of injured, we are using the number of 515. And as you can tell, as the hours go by, that number continues to increase. 최악의 총기 난사의 용의자는 라스베이거스 인근 도시에 거주해온 64살의 백인 남성 스티븐 패덕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 스티븐 패덕은 만델레이 호텔 32층에서 호텔 반대편에서 루트 91 하베스트라는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던 공연장을 향해 10여 분 동안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총기 난사는 컨트리 가수 제이스 알딘의 공연 마지막 부분에 이뤄졌고 수만 명이 운집해 있어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And there was very short increments where there was breaks in between the shots, but it literally felt like it just continued for 20 minutes straight. And every time there was a break, we ran and we ran. And I still wasn't even sure if it was actually bullets until one of the times we paused, our friend was like, the guy next to us got shot. The first thing that we heard was like a big pop noise, like glass breaking, almost like someone had dropped like a glass bottle behind us. And then we kind of heard like a pop, pop, pop noise. And everyone was kind of like, in the crowd, kind of like, oh, what was that, you know? And then we just started to hear the gunfire. And we all got down a little, and then there was more gunfire, and we all really got down. It seems like it goes on forever. 라스베이거스 주민들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 부상자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헌혈에 나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조기를 달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위치한 에펠탑은 자정을 기해 소등을 하는 등 전 세계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라스베이거스 총기 참사는 지난해 6월 49명이 사망한 플로리다주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관할하고 있는 LA 총영사관도 사건 발생 직후 즉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면서 재외국민 희생자 파악과 지원에 나섰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오후 총영사관 5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재외국민 피해 상황 파악과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까지 재외국민 사상자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신혼부부 한 쌍을 포함해 최소 5명의 한국인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은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과, 영사 콜센터, 청와대 위기대응센터, 라스베가스 한인회장, 그리고 영사협력원과 그리고 또 현지 여행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보준 경찰 형사를 오늘 새벽 사건 현장으로 급파했고 이기철 총영사도 오늘 중으로 라스베이거스로 직접 가서 재외국민 희생자 파악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총영사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라스베가스 사건 현장 4-5개 병원으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후송된 가운데 직접 방문을 통해 재외국민 희생자 파악을 최우선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범인이 숨진 채 발견돼서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 IS가 자신들이 벌인 것이라고 또 주장을 했는데 연방정부는 그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형석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첫 대국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완전한 악마의 행위라고 개탄하고 시민에 대한 살인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실의 고통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지만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해 하나로 단합해 기도하고 도울 것이라며 수요일인 오는 4일 현지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elania and I are praying for every American who has been hurt, wounded or lost the ones they love so dearly in this terrible, terrible attack. We pray for the entire nation to find unity and peace, and we pray for the day when evil is banished and the innocent are safe from hatred and from fear. May God bless the souls of the lives that are lost. 현장 수사에 나선 연방 당국은 패덕이 참극을 벌인 호텔 방 안에서 라이플 장종 10정을 비롯해 총 18정이나 발견해 구입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FBI는 이번 사건이 IS 등 국제 테러 단체와 연계된 테러인 증거는 없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패덕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As this event unfolds, we have determined to this point no connection with an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 As this investigation continues,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to ensure that this is factually, thoroughly, and absolutely investigated to be able to bring comfort and peace back to this community. 패덕은 군수업체에서 근무한 후 아파트 건축과 관리로 돈을 벌다가 은퇴했고 형사범죄 전과나 군복무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며칠 동안에는 하루에 $10,000, $20,000, 최고 $30,000나 도박을 한 사실이 재무부와 IRS의 금융거래 내역으로 포착돼 이번 범행 동기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놓고 수사기관들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KTV 뉴스 주영석입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라스베거스 총기 난사범은 2만여 명이 탁 트인 광장에 한데 모여 공연에 열중하던 상황을 노렸습니다. 군중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인지 음악 소리가 시작되던 순간에 총을 발사한 정황도 보입니다. 당시 참혹했던 상황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어서 이진호 기자입니다. 호텔 앞 야외에 마련된 공연장. 콘서트를 보기 위해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여느 일요일처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라스베거스의 중심지 스트립 지역에서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여유 있게 음악 축제를 즐기던 때였습니다. 음악 축제 루트 91 하베스트 무대에 오른 유명 컨트리 가수 제이슨 알딘이 자신의 대표곡을 열창하며 공연을 마무리할 무렵 허공에서 느닷없는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어 관객들 가운데 총에 맞은 사람들이 발견되자 공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총성이 잠시 멈춘 뒤 또다시 수백여 발의 총탄이 군중들을 향해 발사됩니다. 범인은 호텔 32층 방 유리 창문을 깨고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호텔 주변 도로를 봉쇄하고 총격범이 있는 호텔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런 총격 사건으로 야외에 있던 사람들은 주변 호텔 안으로 대피하는가 하면 호텔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대피하는 등 한때 대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약 15분간 계속된 총기 난사로 공포에 질린 관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호텔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한 생존자는 자신이 마치 죽음의 상자 안에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였다며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이 범인의 호텔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백여 명의 사상자를 낸 범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라스베가스의 북부 매스퀴트에 사는 백인 남성 스티븐 패덕이 벌인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경찰에 사살된 것처럼 알려졌지만 경찰이 급습하기 직전인 밤 11시쯤 자살한 채 발견됐습니다. 호텔 방에서는 10여 자루의 총기류와 수천 발의 실탄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RKTV 뉴스 이진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IS가 라스베이거스의 총격 참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인이 몇 달 전에 이슬람교로 개종했다고 밝혔습니다. IS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은 라스베이거스 공격은 IS 전사에 의해 감행됐다고 하면서 그는 IS 격퇴전에 나선 국가를 테러 대상으로 삼으라는 부름에 응해 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크 통신은 이어서 라스베이거스에 공격을 가한 사람은 몇 달 전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역대 최악의 총기 참사로 워싱턴의 총기 규제 논쟁이 즉각 재현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 등 민주당 진영은 즉각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의 가결을 촉구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백악관과 공화당 진영은 지금은 애도와 기도할 때라며 추후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스베가스 무차별 총기 난사로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50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미국 역대 최악의 총기 참사로 워싱턴 정치권에서 총기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을 이끌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는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 법안을 조속히 본회의 표결에 붙여 가결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펠로시 대표는 이와 함께 연방의회에 총기 문제를 연구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총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이제는 정말로 전미 총기협회 NRA와 맞서 싸울 때라고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백악관과 공화당 진영은 지금은 애도하고 기도할 때라면서 정책 논의는 나중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는 라스베가스 총격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날이라면서 정책을 논의할 기회는 나중에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도 비슷하게 지금은 추모와 사태 수습이 우선이고 총기 논의는 추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총기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규제 논쟁을 점화시켰지만 수십 년 동안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총기쇼와 사적인 거래 시에도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방안과 정신 이상자들에 대한 총기 판매 금지, 공격용 무기 금지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 시절에도 총기 규제 강화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했는데 NRA의 로비를 받고 있는 공화당이 백악관과 연방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법안을 성사시킬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늘 라스베거스 총격 사건과 관련해 미국 내 다른 장소들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라펜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현재로서는 미국 내 다른 공공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위협이 있다고 볼 만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라펜 대변인은 어젯밤 라스베거스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격에 영향을 받은 모두를 생각하고 기도한다며 국토안보부가 연방, 주, 시정부들과 협력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은 사망자 60여 명, 부상자 530여 명을 낸 그야말로 충격적인 참극입니다. 사상자 가운데는 남가주 거주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차분한 마음으로 애도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